마이크로다 소식인데 조 기자님, 마이크로닷이 변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네, 전해지고 있죠. 예. 일단은 본인이 만난 것은 아니고요.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인은 누구냐면 마이크로닷의 부친의 이제 큰형, 그러니까 큰아버지죠. 큰아버지의 아드님이 계신데 이분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지금 피해자들과 접촉 중이다. 이런 보도가 타전됐죠. 예. 일단은 근데 좀 그 피해 규모를 좀 확인을 하고요. 예. 또 이제 일부 피해자가 변제를 시도하고 있는데 모든 피해자가 아니고 변제액이 이제 좀 적은 피해 규모가 적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노인 나이가 많은 분들을 이제 좀 선별적으로 해서 또 접촉을 하고 예. 변제를 시도 중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나온 거 보면 7명이라고 합의를 했다라는 거는 꽤 많은 숫자, 현재까지. 글쎄요. 아직까지 뭐 확실하진 않은데요. 예. 총 피해자는 14명인데요. 14명이 이제 고소고발을 했는데 이 중에 7명과 합의를 했다. 이런 예. 보도가 되는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예. 경찰에 따르면 아직까지 마이크로닷 측이 합의를 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예. 이제 보도에 이제 그 기초에 해보면 실제로 접촉 중인 것은 맞는 것 같고 다만 실제로 이제 피해자가 얼마나 합의에 이르렀는지는 이제 미지수입니다. 또 게다가 그렇겠죠. 마이크로닷이 원금만 변제하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자라든가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당시 20년 전에 그때 기준으로 원금만 변제하겠다. 그러니까 일부 피해자들이 또 반발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네. 지금 차용증이 있거나 법적 처벌이 따르는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변제를 하고 있나 봐요. 네, 지금 이제 형사 고소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사기죄가 입증이 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 돈을 빌려줬다라는 사실을 고소인 측에서 일단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제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이체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또 확보하기가 어렵고 지인 사이에 이렇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이제 마이크로닷 부모와 작성을 했던 이 차용증 정도밖에 없을 것인데 이 차용증이 없다라고 한다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돈을 빌리거나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을 진술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입증이 어려운 것이고 네. 주변의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도 같이 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이 그러면 빌려줬다라는 사실은 이 다른 주변인들 진술에 의해서 인정될 수가 있겠지만 네. 구체적으로 그 금액은 액수는 얼마냐라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 보니까 네. 그 최소한의 어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지금 이렇게 변제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법적 책임과 또 다르게 네.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지금 나중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대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아니면 그 이상 도의적인 어떤 법적 책임을 넘어서 도의적인 책임 부분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최소한의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채권자들의 어떤 분노라든가 아니면은 국민들의 좀 실망감을 좀 사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금 하는 보입니다. 게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활동을 다시 해보려고 해서 그러는 거라면 김남국 변호사의 지적이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마이크로닷 산체스 두 형제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실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도 마이크로닷이 직접 나서 본인의 돈으로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가. 그런데 그런 부분도 결국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딴소리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뭐 빌린 적도 없고 네. 명예훼손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처음 반응이 나왔었잖아요. 그 부모님들도 본인이 그러면 경찰에 귀국을 해서 경찰에 출두해 조사도 받겠다 이러고 오지도 않잖아요 지금. 네. 이런 적색 수배가 떨어진 이후에 지금도 지금 귀국 안 하고 본인 집에 살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저런 모습이 좋게 보일까? 과연 저게 과연 본인들이 다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돈을 갚는 것도 중요하죠. 뭐 피해 본 분들한테. 근데 돈을 갚는 방법도 보면 가능한 한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증명된 것만 갚으려고 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잖아요. 작년 12월 중순경에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변호사 선임한 이유도 실제로 몇 명이 얼마를 고소했는지를 알고 싶은 정보를 알고 싶어서 했다고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차용증을 갖고 있는지, 또 몇 명이 또 누구가 얼마를 고소했는지 하는 부분을 변호사 선임계를 내야만 그 변호사가 법원에서 그 관련된 고소장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갚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체스나 아니면 마이크로닷이나 마이크로닷 부모님들이 네. 국민들의 여론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반성, 사과 이런 부분이 전제돼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뭐 일부만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네. 볼 때 쉽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경찰 얘기를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경찰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중순경이요. 선임제 제출하고 와서 선임제 제출. 변호사 선임됐으면 당연히 뭐 출석 언제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하겠죠.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그런 뭐 답변은 뭐 이렇게 될 수 없을 것 같네. 뭐 아직 따로 자진 귀국하겠다 이런 거는 들은 게 없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뭐 14명이고요. 피해가 6억 원 미만이요. 합의를 하려고 접촉한다는 얘기는 우리도 듣고 있는데 아직 뭐 합의됐다 고소 취하됐다 이렇게 경찰서에 제출한 건 없어요.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수사에 준비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네, 지금 수사를 대비한다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 만약에 정말 수사를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수사하는 경찰관하고 출석일자를 조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경찰 지금 내용 싱크 저희 들어보면 출석 의사나 이런 것들을 전혀 뭐 잦은 귀국이나 이런 것들을 변호인을 통해서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 입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입국할 것이냐?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수사나 적색수배나 이런 것들이 내려지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운신이 폭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피해자를 좀 회유해가지고 합의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변제를 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고소를 취하게 하거나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네, 지금 고소를 취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고소인 진술을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피해 액수가 지금 뭐 피해자가 14명에 피해 액수가 한 6억 정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최대한 뭐 합의를 해가지고 피해액을 뭐 1억이나 1억 미만으로 줄였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출석해서 조사받기가 부담이 덜해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출석 전에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해가지고 수사에 대한 아마 부담을 줄이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육중환 씨가 해체 후에 처음으로 방송에 나왔나 봐요. 좀 심경을 얘기를 했네요, 조 기자님. 네, 이제 어제 그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네. 이제 심경 고백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의미심장한 얘기는 없습니다. 네. 핵심적인 얘기를 빠졌거든요. 이제 장미 여관이라는 밴드죠. 이제 리더였고 육중환 씨가 이제 사실 그 투톱이었습니다. 육중환 또 강중우 씨 두 사람이 이제 주축이 돼서 2011년도 결성을 했는데 네. 문제는 지금 밴드가 갈라졌어요. 근데 이제 육중환 씨의 주장과 나머지 여타 밴드 3명의 얘기가 틀립니다. 여타 밴드의 주장에 따르면 육중환이 우리 보고 나가라고 했다. 예, 예. 불화설을 제기한 건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돈 문제도 있었지만 음악적인 견해 차이. 육중환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음악으로 뭉친 것이 아니고 형과 동생으로 뭉쳤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음악적인 지향점이 다른 것이 걸림이 돼서 이것이 이제 양측의 어떤 계획으로 작용했다는 그런 얘기겠죠. 뭐 육중환 씨도 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 한은정 씨도 조강님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예명을 쓰는 겁니까? 저도 사실 좀 이게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요. 한다감이라고 이름을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름 굉장히 좋았는데 글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다감으로 이제 활동한 이후에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또 안색이 맑아지는 것 같고 이름을 바꾸고. 네, 불면증도 사라졌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아마도 그 한다감 씨의 지인 중에 예. 역술가 어떠한 또 그 뭔가 그 장명 관계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 어떠한 이전의 이름보다 지금이 훨씬 좋다라고 풀이를 해주셔서 이름을 좀 바꾸신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거에 또 활동을 보면 본인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뭐 굉장히 노력한 거 보면은 그런 노력을 좀 한 배운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도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대극에 출연하고 이러면서 섹시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연기 변신을 해서 시대극에 도전하고 그 이후에 광고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아마 광고가 좀 들어왔었는데 아마 시대극 출연 후에 광고가 끊겼다. 그러니까 네. 한 번 연기자가 어떤 그 선이 굵은 연기를 하거나 인기가 있는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 출연하게 되면 예. 그 이미지가 오랫동안 가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원래 이제 성격과 다르게 뭐 배우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연기의 어떤 그 역할에 충실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각인되다 보면 특정 어떤 제품에 광고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본인한테는 상당히 좀 그 부담이나 아니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미지 변신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름도 그런 표현 뭐 이제 아까 기자님 얘기했듯이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은 또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다감이란 말이 결국 이제 수석사에 밝힌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다감이란 말이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서 또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네. 대중들과 소통하겠다 이런 의미를 또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 이름대로 본인이 또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몫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시간 경매라고 외국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두원 전 의원이 이걸 했네요.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전직 정치인이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현재는 방송인 그리고 음식점 셔터맨으로 일하고 있는 정두원입니다.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제 시간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중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시간을 사주시면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다양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그 시간 경매라고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이제 경매에 올려가지고 파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연예인 최초로는 정두원 의원이 본인의 시간 24시간을 이제 판매하겠다라고 해서 올린 거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진짜 유명한 연예인이다라고 하면 1분당 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낸 사람한테 낙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정두원 의원님께서는 약간 좀 겸손하게 내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도 그 정액으로 해가지고 1분당 2만 원에 팔았다고 하고 1분에 2만 원. 네, 그래서 이제 총 600분을 팔아가지고 2시간 만에 완판이 되었는데 1,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짧은 그 뭐 10분 단위로 이렇게 짧게 한 사람도 있고 30분 이상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는데 짧은 시간으로 한 사람들은 이제 전화나 영상통화나 통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정두원 의원님과 뭐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회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30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정두원 의원이 찾아가가지고 뭐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하면 서비스로 뭐 노래나 축가 아니면 뭐 사회 보는 거 이런 걸 하면 그런 것들을 지금 맡길 수 있다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정두원 의원님을 이제 방송에서 만나는데 이런 거 하는 줄은 저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요 시간만 집중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만 집중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본인의 시간을 판매를 해가지고 또 이제 본인이 예전부터 미혼모를 돕거나 이런데 또 이제 봉사활동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이 경매한 그 금액을 또 일부는 또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양한 또 활동을 좀 하겠다라는 의사를 좀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총 액수가 1,200만 원. 그 조 기자님 보니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그러게요. 사실 저도 좀 신청해 볼까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만 어제 마감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 이게 해외에서는요, 이게 워렌 버핏이 원래 시작을 했었죠. 매년 자신의 시간을 점심 시간을 경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식사 시간을 판매한 적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셀럽 중에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참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경매에서 이제 시간을 취직한 사람들은 이제 공짜가 아니죠. 어쨌든 돈을 지불했으니까 뭐 노래라든가 축가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실은 이것이 인기가 올라가면 자신이 받은 시간을 딴 시간을 되팔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분단 얘기죠. 실제로 2월 23일 날 원래 홍대 콘서트가 열리는데 여기에 정두원 전 의원이 시간을 또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부 콘서트를 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개업 축하 테이프 커팅, 쇼핑을 같이 갈 수도 있고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사진을 같이 찍을 수도 있고 일식집 차리고 나고 참 다양하게 활동을 그러니까요. 하네요. 뭐 본인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간도 팔죠. 최초로 국내 최초로.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일식집도 열었잖아요. 작년 연말에 일식집 열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뭐 자영업 힘들다는 말 체감 중이다 그런 표현 다 했으니까 장사가 썩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미래 다음 도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본인 연기를 하고 싶대요. 본인은 이제 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김남욱 변호사 말 연예인 이런 표현을 쓰였잖아요. 정두원 전 의원을 연예인. 그러니까 아마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으신. 그러니까 물론 정치인 출신이긴 하지만 뭐 17대, 19대까지 3선 의원이잖아요. 그 MB맨으로 있었고 20대 총선 낙선해서 방송활동 시작했는데 그 뒤부터는 계속 뭐 여러 가지 방송에 출연하면서 여러 가지 재능을 보여주셨던 분이죠. 그래서 연예계에 나가도 뭐 그렇게 뒤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삼선이 보통 삼선이하고 대통령을 만드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정치인이요. 네, 핵심 실세 중에 실세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안타깝게 이제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새싸움에서 밀렸다라고 하면서 실제 정부를 만드는 데만 노력을 했고 그 성과 공과를 나누는 데는 좀 부족함,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어쨌든 만약에 정말 정두원 전 의원이 오히려 그 당시에 정부의 혜택이나 그런 공과를 함께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방송에서 왕성하게 또 활동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뭐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고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그런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정두원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정권에서는 홀대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게 또 전화위복이 돼서 지금 또 다양한 네.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뭐 방송뿐만 아니라 뭐 연기도 하겠다라고 도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요식업과 관련되어서 주방까지 또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조금 더 왕성한 활동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